코딩하면서 부자 되기. 나는 개발을 하고 싶다. 나다 싶으면 연락하기. 안녕하세요. FM컴퍼에서 발표하게 된 이경주입니다. 저는 확장 가능한 CSS를 재사용한 스타일링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확장 가능한 CSS인 사스에 대해 코드를 줄이고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고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고민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목차와 같이 반응형, 다크모드 및 테마 사용하기, 믹스인 및 펑션, 코드 리팩토링, 응용 부분에서 생겨났습니다. 먼저 반응량 부분입니다. 노드나 SPA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미디어 쿼리를 사용 시 별도의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링크로 걸거나 하단의 미디어 쿼리 부분을 따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중복되는 선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시 코드에서는 단 두 부분밖에 없지만 선택자가 많을수록 배 이상으로 라인이 길어지고 선택자도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믹스인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의 코드와는 다르게 중복되는 선택자도 제거되고 모바일로 사용될 때 속성도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미디어 모바일 안에 감싸진 내용은 미디어 모바일 믹스인 안의 콘텐츠에서 그대로 사용됩니다. 믹스인은 자바스크립트의 함수처럼 매개 변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기본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믹스인에서는 타입의 랜드스케이프를 줄 경우 가로 모드에서 적용된 속성을 줄 수 있습니다. 단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지정해 줄 때는 기본값이 없는 매개 변수 다음에 순서로 와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미디어 쿼리를 믹스인에 넣는 것만으로도 커스텀 미디어와 같이 특성 해상도에서 레이아웃이 깨지는 부분을 처리할 수 있고, 화면에 보이시는 only PC 믹스인과 같이 오직 PC 해상도에서만 적용되게 하는 믹스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화면을 줄였을 때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는 방법에는 미디어 쿼리 말고도 VW라는 단위를 사용하여 가로 해상도에 맞게 줄어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번 계산을 해야 되는 불편함 등이 있어서 그 계산식을 사스를 이용하여 구현해 봤습니다. 먼저 코드펜을 통해서 예시를 보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폰트 사이즈는 16픽셀인데 해상도가 줄어들 경우에는 현재 보이는 폰트 사이즈는 30픽셀인데 해상도가 줄어들었을 때는 30픽셀보다 더 작은 사이즈로 유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체 코드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사용 부분입니다. 변환하고 싶은 부분을 include로 감싸고 속성과 값을 넘겨줍니다. include를 따라온 믹스인에서는 속성, 단위, 해상도 모드, 플래그를 받습니다. 플래그 모드는 타블렛인지 모바일인지처럼 해상도 단위로 구분합니다. 플래그 변수는 임포턴트가 필요할 시에 넣는 용도입니다. 여기 위에서 봤던 include에서 임포턴트를 뒤에다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임포턴트를 붙이려고 했습니다. 받은 사이즈 변수는 이 pixel2 vw 타블릿 1366이라는 함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함수에서는 먼저 정의된 1366 픽셀 기준으로 %합니다. 받은 타겟의 길이만큼, 그 다음 받은 타겟의 길이만큼 반복되어 스트링인 문자열일 경우 바로 리졸트 배열에 추가하고, 아닐 경우 위에서 나온 비율로 나눠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리졸트 배열을 반환합니다.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장점은 한 번의 코드로 거의 모든 해상도를 맞출 수 있었는데,
단점으로는 이 분기를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아이패드 새로 해상도인 768에서는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UI가 너무 불편해서 그 작업 초기에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제입니다. 다크보드나 테마와 같이 레이아웃은 변동이 없고 내부의 색상이나 이미지가 변경됐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실행 화면입니다. 전체 코드 부분입니다. 변경되는 레이아웃 전체를 믹스인 안에 넣고 기본 변수 선언 변경되는 부분을 재선언하고 타입을 나누어 속성을 바꾸는 형식입니다. 2번과 3번 라인에서 먼저 선언한 다음에 변경되는 부분을 이제 6번, 7번 라인에서 재정의하고 변경되지 않는 부분을 19번 라인 이후로 써도 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큰 단점이 있는데 바뀌는 부분이 많다면은 이와 같이 기본 변수는 선언해야 하기 때문에 변수 정의가 엄청나게 많아진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믹스인과 펑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주로 쓰는 기능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흔히 쓰는 말머리 매기는 것과 말줄임, 이미지의 가운데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머리 매기는 것은 여러 타입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1, 2, 3, 4, 5로 매겨지는 타입이 있고 0을 포함해서 0, 1, 0, 2로 매겨지는 타입이 있고 그리고 숫자 뒤에 점을 붙이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 타입들 각각 위에서 앞에서 말했던 그 타입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시입니다. 여러 개의 믹스인 include 펑션들로 만들어진 컴포넌트 개념의 믹스인입니다. 정해진 컴포넌트와 같이 거의 변동이 없을 정도에 사용됩니다. 다른 말풍선과 달리 이 말풍선은 테두리와 박스 섀도우가 있어서 믹스인 컴포넌트의 코드가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코드를 보자면 먼저 보더 트라이앵글이라는 믹스인은 단순히 삼각 보더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용도입니다. 이 삼각형은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방향을 타입으로 받고 색상과 이제 옵션이라는 추가적인 옵션이 필요할 시에 옵션을 넣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스피치 버블 부분은 말풍선 그 몸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값과 높이값과 보더 값을 받습니다. 스피치 버블 테일은 말풍선의 꼬리 부분입니다. 이 꼬리 부분에서는 위에서 말했던 그 삼각형 함수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 부분은 테두리나 박스 섀도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함수보다는 좀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뷰즈 에로우라는 부분이 함살표 부분을 담당하고 에로우라는 부분이 비포랑 이제 자기 자신을 통해서 테두리 및 그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펑션 스피치 버블 테일 칼크는 화살표의 위치를 계산할 때 쓰고 있습니다. 그 함수는 이 믹스인 안에서 다시 재정의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은 이 믹스인 컴포넌트다 보니까 규정이 좀 깐깐하긴 한데 만약 수정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 include 밑에 새로 더 오버라이드해서 사용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펑션 부분입니다.
첫 번째 퍼센트 펑션은 대상 값이 있고 전체 값이 있다면 그거 백분위로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만약에 옵션이 있다면은 옵션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퍼센트 풀 함수는 100%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뺄 건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펑션 칼크는 테이블처럼 이제 균등하게 가로 길이를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코드펜을 이용하여 예시를 보겠습니다. 펑션 칼크를 사용한 함수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li 태그가 4개가 있어가지고 네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4를 먼저 선언해주고 간격은 8픽셀이 있어야 한다 해서 이 사이의 간격에 8픽셀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기가 얘가 3개가 되고 간격이 10픽셀이 된다면 네, 그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VW 변환 리팩토링 부분입니다. VW 변환 믹스인을 통해서 작업을 했을 시 만약 디자인 시안의 해상도가 정말 불가피한 이유로 추가 또는 변동되었을 때 VW 변환에서 사용되는 기존 해상도도 같이 변하게 되는데 이때 1024 사이즈 시안을 온다면 이전의 테마처럼 픽셀2 VW1366의 타입을 추가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선언 자체에서 타입을 추가하기 때문에 너무 좀 길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수를 많이 받아 사용 자체가 불편한데 그 부분을 리팩토링 해보았습니다. 원래는 기존에 썼던 거는 얘가 1366이고 1366을 정의해서 받아오는 거였는데 이 함수 자체에서 사이즈를 따로 받아서 따로 받고 이 믹스인을 2개를 정의했습니다. 사실 이 믹스인 2개도 조금 같은 걸 하는데 이제 분리가 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위에서 봤던 타입을 애초에 추가하는 것보다는 좀 관리가 더 편하고 사용하기 그러니까 알아보기도 더 쉬운 느낌이 있어서 차라리 그 기본 핵심에 되는 함수를 바탕으로 타입을 받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 사스에서 2차원 배열은 예를 들어 이 코드에서는 이 오더 1부터 4까지 있고요. 그리고 오더 1부터 4까지 각 타입은 이즈, 체크, 레드, 블루, 옐로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럼 총 16개의 타입이 있는 것인데 그럴 때 이제 사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줄여봤습니다.
사스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제이슨과 배열과는 다르게 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단 위에서 설명했던 그 16가지를 두 가지의 맵을 통해서 아더 1부터 4까지 이용해서 뿌려봤고요. 근데 이런 맵도 있고, 아래에 보이시는 이런 두 가지 유형의 맵이 있는데, 위에 보이는 맵은 키값이 있는 맵입니다. 그래서 키값이 필요할 때는 이 키값을 써도 되지만, 키값을 굳이 안 써도 맵은 사용 가능합니다. 앞에서 봤던 이제 믹스인 펑션, 맵, 사스의 기능 등을 이용해서 이런 UI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 소스를 보며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absolute 풀이라는 함수가 믹스인에 있고, 이 absolute 풀은 그 레이아웃을 가운데를 잡을 때 이제 absolute를 많이 잡는 편인데, absolute를 잡을 때는 이제 각 상하 좌우를 0 두고 마진을 잡는 것도 있고, 이제 예를 들어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타입을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서 봤던 이 맵을 통해서 색상 맵을 정의했습니다. 이 컬러팩이라는 것은 주변에 돌아가는 10개의 점의 색상이고, 이 라인들은 잠시 위를 다시 보자면 이 라인이 그라데이션 값이 있습니다. 이 그라데이션 값을 이렇게 아래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양에 대한 각형도 같이 이제 맵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십각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정의한 이 맵에서 데카곤을 선택하고, 이 선택한 이 값이 여기서 맵에 가져와서 키값이 10이 됩니다. 밸류 값이 10이 됩니다. 그리고 이 10은 아래에서 나오는 그 각도나 여러 군데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글로벌리 지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 2번을 보면은 애니메이션 딜레이를 여기서 함수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클래스 네임과 옵션을 받고 있는데, 클래스 네임은 이 셀렉트와 같이 기본적으로 단일 세미콜론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기본적인 클래스이고, 이 옵션은 인스차일드와 같이 이제 세미콜론이 포함되는 좀 특수 단어들이 들어갈 때 이 옵션 값을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onCut라는 게 있는데, 이 변수를 사스에서 믹스인을 사용할 때 이 따옴표를 매겨주게 되는데, 이 따옴표를 없애주는 역할이 이 onCut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shape 넘버는 위에서 받았던 이 십각형을 사용하였고, 클래스 네임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넘버 1, 2 같은 그런 클래스를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점의 사이즈와 이제 색상을 위에 맵에서 받아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모바일 부분은 따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라인 색상이 변하면서 길이가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니어 그라디언트에서 색상 값이 이렇게 100%에서 0%로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 라이트와 레프트 값을 이용해서 이게 길이는 줄어들지만 한쪽에서 다시 늘어나는 효과를 구현했습니다.
이 텍스트 부분은 가운데 텍스트가 이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부분입니다. 텍스트 셀렉트 부분은 그 선택됐을 때 주변의 텍스트들이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다시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이 커리 답 부분은 위에서 봤던 그 커리 답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이제 딜레이를 같이 주고 반복적인 S 차일드들에게 애니메이션 딜레이 순차적으로 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라인들에게 딜레이를 순차적으로 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봤던 그 도형을 만드는 맵에서 이 쉐이프 모양을 가져오고 그 모양은 위에서 봤던 그 앱솔루트를 이용한 중앙으로 오는 방법을 썼고요. 그리고 얘는 로테이트와 이제 트랜슬레이트를 이용해서 십각형을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함수 부분이고 이제 밑에는 레이아웃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이 애니메이션 딜레이를 위에서 봤던 그 클래스와 이제 옵션을 사용해서 순차적으로 딜레이를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네, 앱솔루트 풀 그리고 네, 앱솔루트 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이 넘버는 주변의 그 십각형의 그러니까 주변의 10개의 점들의 위치를 나타낸 건데 얘도 맵으로 관리할까 했지만 그렇게 막 변동 사항이 많은 부분이어서 오히려 맵으로 했다가 더 큰 게 수정이 많을 것 같아서 얘는 간단하게 그냥 그때그때 썼었습니다. 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발표에 사용된 코드는 이 링크와 코드펜 예제는 이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